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 결국 가난의 정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삶의 방식, 습관,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을 철저히 배워야만 가난의 족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 당신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가난의 족쇄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학교를 졸업 후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주로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도 같은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프레임을 벗어나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왜 부자들이 선택하는 사업이나 투자 대신 가난한 사람들의 방식인 직장 생활이라는 노동을 통해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삶의 환경이 직장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 결국 가난의 정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생활 방식, 부자들의 경제의식, 부자들의 잠재의식, 부자들의 생활 환경까지 부자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비의 규칙과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노비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식에게도 너무도 당연하게 노비의 삶을 가르칩니다.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교육하며 다른 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결국 노비라는 족쇄를 부모가 만들어 자식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양반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품위를 배우고 더 높은 벼슬을 갖기 위해 꿈을 꿉니다. 그들은 노비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노비는 자신을 묶는 족쇄에서 벗어날 꿈조차 꿀 수 없지만 양반은 더 많은 권리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꿈을 꿉니다. 또한 양반은 과거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반인과 부를 이룬 자본가를 비교해보면 삶의 계급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족쇄에 묶여 마치 노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쌀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했던 노비처럼 직장에서 해고되면 월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길거리로 내몰리는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난의 족쇄를 끊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본인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을 새롭게 해서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미래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며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성공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찾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자랐어도 이제는 잠재의식을 새롭게 하고 부자의 마인드로 삶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신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음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들의 삶의 방식, 습관,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을 철저히 배워야만 가난의 족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 당신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일을 한다면 안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부를 대물림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회사의 대표가 되어야 하고 결정권을 가진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지금 사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며 여러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당신에게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기만 하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본인만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투자의 연속입니다. 실력을 갖춘 후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용과 실력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자, 평생 돈을 다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부자, 어려운 사람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부자,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자. 이러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로 토지 투자를 선택했고 이를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토지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